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북미 대화 남북 관계 교착된 상태에서 한반도로 날라왔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 박사는 미국 국무부 부장관 하면 한국의 차관급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미친 것 같아요. 아, 그보다 밑에요. 예. 차관 보급. 예. 이분이 대북 북미 북한하고의 대화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특별 대표니까. 특별 대표로. 예. 우리가 인상은 제 기억으로는 최선희 그 북한의 부상하고의 어떤 파트너, 대화 파트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코로나19 시점 때문에 이게 좀 상황이 양국이 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좀 위중한데 그런데도 지금 한국으로 왔어요. 왜 지금 급하게 비행기 타고 오산 비행장에 내렸을까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아시겠지. 대체로 추측은 네. 뭐 두 가지인 거죠. 이제 하나는 이번에 우리 안보 라인, 예. 뭐 국정원장, 뭐 통일부 장관이 교체되고 뭐 이제 그 얼마 전에 6월달에 뭐 남북 간에 이제 뭐 긴장이 막 조성되다가 예. 그냥 확 그냥 사라지면서 좀 애매한 지금 약간 진공 상태 비슷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부 장관과 네. 그 국정원장을 교체하고 뭐 안보실장도 바꾸고 이러면서 약간 대북 적극적인 대화론자들이 전면에 부상한 시점에서 그 아마 이제 천안은 그 한미 간의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의 공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예. 점검하고 여러 가지를 좀 협의하는 차원에서 왔다라는 게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주요한 분석이고 당초에는 이제 혹시 뭐 그 판문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최선희 부상이라도 만나서 어떻게 뭐 북미 간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는데 두 번째는 좀 가능성이 좀 작은데 예. 알 수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이 뭐 다 알려놓고선 협상하는 건 아니니까. 더군다나 이게 뭐 외무부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뭐 비밀 대화기 때문에 예. 뭐가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고 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다른 뭐 이유가 있다고 없다고 장담할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근데 여하튼 북한의 나쁜 메시지보다는 뭐 니네 대화라도 하자 이렇게 좋은 메시지는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 보면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건 대체로 아니고요. 분석들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고 그 분위기를 알아서 네. 그랬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런 분위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최선희 부상이 우리는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하튼 뭐 대화를 좀 하자 뭔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뭐 메시지를 갖고 왔을 거로 보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의 태도가 이 최선희 그 외무성 제1부상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북미 대화를 정치적 위기 해결 도구로만 여기는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것도 양면이 다 있다고 봐요. 이게 완전히 거부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양면 다 있다고 보는 게 예. 양면도 있고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분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제 예를 들어 하나는 어차피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고 네.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다시 되든 아니면 민주당이 이겨서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네.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지. 지금 얘기를 하면 설령 이게 이제 뭐 트럼프 재선에 도움이 돼서 요거만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그것도 아닌데 잘못 나섰다가 실제로 트럼프가 지고 민주당이 이기면 그 민주당이 뭐 사실은 뭐 우리나 미국이나 비슷할 거예요. 전임자하고 했던 얘기를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거든. 그러겠죠.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은 대화 상대 시기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 대신에 이제 반대로 계속 보겠지만 그런 식으로 미국 대선에 약간은 개입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트럼프를 약간 응원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어떤 그런 쇼라도 해가지고 표가 되게 할 수 있겠다는 것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 그 와중에 외국을 나와서 누구랑 뭐 회담을 다시 하고 더군다나 그게 무슨 이란이나 무슨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쯤 되면 하겠지만 북한은 전체 미국에서 그렇게 중요한 어젠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수준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아마 현상 유지. 더 이상 사고나 치지 말라는 거고. 지난번 우리가 뭐 남북 무슨 연락서서 뭐 폭파하고 막 했을 때
그 트럼프가 전혀 코멘트도 안 했잖아. 예. 한마디도 안 했잖아. 그 니들끼리고 그 미국 사람들이 관심 갖게만 하지 말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이 없을 거고 미국도 현실적으로 뭐 북한 카드를 지금 써야 될 이유가 없을 거고 대신에 이제 아마 이제 이 왔다 가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건 우리 정부의 대북 그 대화 의지라든지 이런 계획을 좀 듣고 어느 정도 선에서 그게 이제 그 뭐 그 좀 영어로 하면 엔도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좀 이렇게 좀 그 인정하는 선에서 뭐 그런 얘기가 되면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노이나 이 뭐 싱가포르 회담 같은 거 또 만들어봐야 미국 유권자들한테 별로 뭐 득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는 얘기네요. 미국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비건은 여하튼 이제 새로운 우리 그 대북 그 안보 이 교체가 되면서 라인이 교체가 되면서 이분들하고 이제 뭐 상견례는 하고 갈 것 같은데요. 비건 얘기는 좀 그렇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가장 그 새로 교체되는 분 중에 박지원 전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지원 의원의 지금 그 이분이 지금 국정원장 가는 거를 놓고 통합당과 민주당의 반응이 전혀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인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 표명이 없는 사람이고 뭐 이런 겁니다. 이거 반대로 민주당은 아주 탄평책에 아주 표면적인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 박사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그 중간 어디쯤에 있겠죠. 내가는 뭐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의도가 너무 보여가지고 의도가 너무 보여서 이분을 이로 앉힌 게 의도가 너무 이게 드러나 보여가지고 그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현재까지 보면은 이제 아마 남북 간의 주요 채널이 우리 국정원하고 저쪽에 통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은 원장이 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서운 정의용 라인으로 이제 대화가 어느 정도 이제 뭐 한계도 보였고, 그 이쪽에도 변화를 준다고 치면 어찌됐건 이제 뭐 북한은 그래도 약간 좀 봉건적인 게 남아 있는 데니까 선대하고 만났던 인연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인 이제 김정일 위원장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그 첫 남북 정상회담을 이렇게 주선하고 그때도 밀사로 평양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게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그 남북 대화의 그 재개를 모색해 보자 이런 계산일 거라고 다들 보잖아요. 그게 근데 효과가 있겠냐 없겠냐는 건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하여간에 그 시기가 많이 갔어요. 그분이 활약했던 시기에 한 20년 전이고 그 당시에 그 카운터 파트였던 북한 쪽 그 인사들이 많이 그 죽거나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 북한의 대남 그 책임자급들은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올드보이의 복귀가 현재 있는 그 북측의 그 영보이들하고 얼마나 조화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반문 세력이었었잖아요. 반문에 거의 수장 역할을 했던 게 그건 내가 보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깜짝 인사라는 평은 다 있었습니다. 뭐 그런 효과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사실은 박지원 의원 보고 무슨 뭐 선명한 정치 색깔을 가지고 무슨 뭐 누구의 어떤 뭐 하기는 그래. 파당의 수장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양반은 그때 본인의 그 여건에 따라서 어떤 입장을 내세웠다가 그걸 뭐 바꾸기도 하는 분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유연한 분이시잖아요. 이제 어찌 됐건 그 전에는 뭐 반문이고 또 이 양반이 사실은 안철수 대표하고 손을 잡고서 그 그때는 국민당이 아니 국민의당이죠. 국민당 만들어 가지고 뭐 호남을 막 이렇게 석권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민주당을 좀 약간 괴롭힌 것도 있고 끝까지 지난 국회까지만 해도 이제 민생당으로 남아서 물론 막판에는 4+1으로 이제 도움도 줬지만 하여간에
그 민주당의 호남 석권에 약간 좀 껄끄러운 상대였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민생당 쪽 후보들이 그 완전히 그야말로 그 애들 말로 폭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민생당이나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 그 호남 출신의 정치 세력이 더 이상 현재 민주당이나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협 세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하나쯤은 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예. 사실 그때 민생당에서 보면은 이 민주당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분들은 상징적으로는 뭐 박지원이나 뭐 군산의 김관영이나 뭐 이런 사람 정도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생각이 있었을 건데 그런 점에서는 그 박지원 그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포섭한 게 그 일타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 일거양득에 뭐 두세 가지 예, 이제 노림수가 있는데 그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읽혔다라는 게 문제인 거지. 네. 여하튼 박지원 그 내정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하겠다고 취임 일성에서 근데 그런 밝혔습니다. 분이니까. 예, 그렇게 또 할 걸로 하고요. 충성을 다하겠지만 이제 그게 이제 그 문제는 상대가 있는 협상은 상대가 있잖아요. 예. 내 의지만 갖고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박지원 국정원장 카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결국은 이게 뭐 결국은 다시 돌아가면 아까 건너뛰었지만 비건 그 대북 특별 대표나 뭐 요즘 막 우리 정세현 장관 같으면 막 그냥 씹어 제끼시는 그 우리 한미 워킹 그룹에 대한 문제가 또 글로 또 돌아올 거예요. 역시. 예. 그러니까 한미 워킹 그룹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결국 지금 뭐 결국은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넘어가야 될 그 산이 예. 언덕이 결국은 한미 워킹 그룹인데 뭐 그거에 대한 거는 사실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그 잘 모르면서 이미지만 갖고 평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게 지금 무슨 저 정세현 장관의 무슨 통감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통감부일 수도 있고 예. 우리가 아까도 군대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이 합동 훈련 같은 거면 그 각 군별이나 각 다른 부대 보면 연락관들이 오잖아요. 연락관. 네. 내가 저쪽 부대나 저쪽 군은 그러니까 육공군 합동 훈련하게 되면 육군의 어떤 그 작전 책임자가 공군의 작전 책임자는 알아도 그 밑에 체계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게 그걸 연락해 주는 게 연락관들이잖아요. 네. 여기다만 얘기해 주면 여기서 알아서 그래. 그쪽 해당해야 되는 게 풀어주잖아. 원래 취지는 그게 이제 한미 워킹 그룹의 그런 거였거든. 그냥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미국 재무부하고 따로 얘기하고 뭐 미국 국무부하고 얘기해야 되고 어떤 건 뭐 국방성하고 얘기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여기다만 얘기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풀어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 뜻대로 안 풀리는 것도 있지만 그게 과연 그 우리 정세현 장관 표현대로 통감부처럼 뭐 이것저것 뭐 시시콜콜이 다 이것 자르고 저거 맞고 이거 틀어 맞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방해만 하는 거냐 아니면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느냐 과연 거기서 그러면은 이게 그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대화만이 문제냐 아니면 한미 간에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북한이 그 받아들이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거냐 우리 사실은 생각해 볼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겉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짧은 단어 되게 요새 보면 이렇게 네 자짜리로 쓰는 거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단순화 시키니까 그게 그 국민들로 하여금 본질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미지만 가지고 막 여론을 만들고 평가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정세영 장관 같은 분은 그냥 표현이 예. 뭐 전 장관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뭐 그냥 거의 민관 합동 단체인 그 뭐 거기에 뭐 저 민주평통이죠. 예. 거기 뭐 부의장이기 때문에 어떤 뭐 법적 정치적 뭐 책임은 많이 안 지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말씀에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막 그렇게 막 던져버리시면 그러면은 그게 국민들 인식에 박히는 게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답답하죠. 대화하는데 뭐 꼭 미국이 막는 것 같고 뭐 하긴 그러면 한미 워킹 그룹만 사라지고 나면은 우리가 북한하고 다 되나? 그럼 미국은 가만히 있나? 그리고 그 워킹 그룹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관련된 부처 하나하나 다 상대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개성에다가 뭘 하나 좀 보낸다고 치면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에 개성 시작했을 때 그 기름 뭐 100몇 보내는 거 우리가 쓰려고 보낸 거지. 네. 그거 보내는 거 가지고 얼마나 그때 골치 아팠어요. 그거 따지면은 그게 우리가 직접 하려고 치면 예를 들어 우리처럼 뭐 저 미국은 백악관이 알아서 다 정리해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청와대만 얘기하면 알아서 해주잖아. 그렇죠.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다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재무부에 대해도 국방부, 국무성 다 하는데 문제 뭐냐면
그러다가 뭔가 빠뜨리는 데가 나온다니까. 유엔도 빠뜨리고 뭐 이러면 빠뜨리다 보면 그냥 우린 여기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오케이 우린 동의했어 했는데 동의하지 않거나 협의를 못한 데서 문제 삼으면은 뒤늦게 뭔가 추가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그게 그걸 뭐 옹호하거나 이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정치적인 이렇게 한쪽을 부각시켜서 다른 쪽을 의도적으로 저렇게 좀 무시하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면을 보고 나서 양쪽을 그 형량을 비교 형량하고 나서 그래도 어떤 판단하는 게 맞는 건데 그리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그 주요한 인사들이 너무 단정적이고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딱딱 자르고 나가면 국민들은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어제 밤에 급하게 한국에 날라온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방한 의도 그리고 우리 안보 라인 교체가 주는 의미 같이 시사평론가 강 박사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사 접종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시사가 좀 많이 나오는데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 이슈를 좀 뽑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좀 깊고 넓게 만들어드리는데 저희가 프로를 계속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